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과 서양이 교차하는 도시 홍콩 왔습니다. 이 도시의 하늘을 무려 80년 동안 지켜온 이름이 있는데요. 1946년 단 한 대의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날개가 된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 항공 덕후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설레는 날이에요. 방금 보신 트램처럼 올해는 캐세이 퍼시픽이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캐세이 퍼시픽이 자사의 성지, 홍콩 본사 캐세이 시티의 내부, 그리고 전 세계 항공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 80주년 도장 747 화물기를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곳이 바로 캐세이 퍼시픽의 심장, 캐세이 시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저 비행기, 1946년 캐세이 퍼시픽이 처음으로 승객들을 실어 날랐던 바로 그 기종, DC-3입니다. 저 작은 비행기로 마카오랑 마닐라를 다니던 회사가 지금은 거대한 항공사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DC-3 뒤로 보이는 거대한 건물, 저기가 호텔인데요. 일반인은 예약이 안 되는 임직원 전용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기 리뷰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캐세이 퍼시픽의 로고가 자리 잡은 이곳, 오늘 들어가 볼 공간입니다. 궁금하니까 얼른 입장해 볼게요. 솔직히 이때 약간 상기돼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면 임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거대한 홀이 펼쳐집니다. 와, 여기가 캐세이의 본사라니. 저는 여기서 간단한 신원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사실 오늘 전 세계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초청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손놈이 요걸 찍습니다. 스마트폰에서만 보던 분들이 여기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본사 안쪽입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두 개의 큰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캐세이 퍼시픽 본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보이시나요? 사옥 안에 미슐랭 레스토랑의 팝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요게 또 캐세이 비즈니스 기내식에도 제공되는 레스토랑인데 여기서 만든 음식을 직원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야, 복지 좋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여기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은 비행 전에 승무원들이 브리핑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디를 태그하면 비행 정보가 뜬다고 하고요. 안전 관련 질문들을 모두 다 맞춰야지 비행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브리핑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구내 식당도 슬쩍 보였어요. 캐세이 퍼시픽은 가족을 초청해서 식사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작게 직원용 편의점도 있네요. 본격 공항 흡연실 정보 유튜브, 손놈 유튜브. 제 본능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이렇게 작게 마련돼 있었어요. 그리고 캐세이는 홍콩에서 장학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고교 항공 챌린지컵이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승자에게 항공 연수까지 시켜주는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향덕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장학 사업이네요. 아마 우리나라의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쪽은 리크루트먼트 센터입니다. 캐세이 퍼시픽의 모든 직원을 채용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구역이에요. 넓은 공간에 이렇게 여러 개의 회의실이 꾸며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8번 게이트, 이 시드니 회의실에서는 실제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어렸을 때 항공 종사자가 될 생각을 안 했을까요? 덕업일치의 기회였는데. 드디어 오늘 캐세이 퍼시픽 80주년 특별도장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총 3대의 기념도장 항공기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공개됐던 A350 레터스 리버리가 먼저 보이네요. 캐세이의 여러 도장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도장이고요. 이 항공사가 글로벌 항공사로 커가던 7, 80년대의 상징적인 도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캐세이 브러쉬윙, 그 도장이 적용되기 전에 캐세이를 대표했던 기념비적인 도장이래요. 오늘은 이 레터스 리프 샌드위치 도장이 747 화물기에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사 사회자가 1946년부터 이어진 캐세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참고로 캐세이 퍼시픽은 1960년 김포공항에서 처음 홍콩 노선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단항 없이 한국 노선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IMF, 9.11 테러,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최소한의 여객기나 화물기를 투입하면서 한국 노선을 이어왔습니다. 아마 66년에 이 무단항,
이거는 한국에 취항하는 외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방금까지 보셨던 것들 모두 이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경험해 온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옆으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현 세대의 도장들. 지금 인천공항에 가신다면 바로 볼 수 있는 캐세이 퍼시픽의 항공기들이에요. 아참, 이 홍콩 익스프레스도 캐세이 퍼시픽의 자회사로 우리나라 여러 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쪽은 신용카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만약에 캐세이 퍼시픽에 등급을 주는 신용카드가 나오면 저는 바로 발급할 것 같습니다. 등급 주는데 발급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종사랑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시스템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요즘 스마트한 항공사들의 필수 아이템이죠. 종이로는 무겁지만 태블릿으로 하면 가볍습니다. 조종사들은 이 무거운 종이 서류 대신 요걸 사용해가지고 비행당 무려 70kg의 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객실 승무원용 화면도 좀 흥미로워요. 승객의 등급, 탑승 이력, 심지어 생일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초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컴플레인 이력까지 있어서 디테일합니다. 캐세이 퍼시픽 하면 또 라운지잖아요. 세계 어디서나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격화된 자재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의 일관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자재가 라운지 어디에 쓰였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캐세이 라운지를 꽤 자주 가긴 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현재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에 제공되고 있는 어메니티들도 진열되어 있고요. 캐세이 퍼시픽 안대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 간단한 설명 후에는 캐세이 퍼시픽 핵심 경영진들하고 미디어 세션이 있었는데요. 캐세이의 80년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운항총괄 디렉터의 카이탁 공항 시절 경험담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미디어 세션을 다 마치고 조금 더 깊숙한 공간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곳, 건물 안의 비행기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객실 승무원 훈련용 목업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승객들의 안전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치열한 연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건 항공 다큐에서만 봤는데 이걸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기종별로 전부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서는 1등석 서비스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근데 시트 배열이 242인 걸 보니까 A330-300인 것 같네요. 현재 인천에 투입되고 있는 항공기랑 시트, 기내 엔터, 간격까지 거의 똑같고요. 오늘 목업 A330 좌석 간격, 아이폰이 세로로 꽉 물리고 가로로는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좌석 간격이네요. 이 정도면 홍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평소에 담아보기 힘든 갤리도 보이고요. 정말 샅샅이 훔쳐보고 왔어요. 오븐, 그리고 커피 메이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모형일 줄 알았는데 물이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한쪽에는 서비스 실습을 위한 음료들도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매번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매뉴얼을 익히는 노력을 보니까 새삼 전 세계 모든 승무원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본사 건물 안에 이렇게 거대한 비행기 덩어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언제 봐도 신기한 광경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인 80주년 화물기로 가는 여정이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다음은 보잉 777 풀플라이트 시뮬레이터고요. 요건 겉으로만 보고 지나갔었는데 이 장비 안에서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 거대하네요. 이번에는 안전 관련 지침 포스터가 보이는 걸 보니까 뭔가 훈련 시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았네요. 여기 안전훈련센터입니다. 여기도 캐세이가 운용하는 보잉과 에어버스 라인업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일반 비상구 도어뿐만 아니라 협동체의 비상탈출 덮개까지 완벽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승무원들은 기종마다 다른 문 여는 법하고 비상시 대처법을 몸에 익힐 때까지 반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은 비상탈출 슬라이드, 실제로 펼쳐서 내려오는 훈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임에도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항공기의 높이가 굉장히 높네요. 비상착수 시 사용하는 구명포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니고서야 실제로는 보기 힘든 거라서 신기했어요. 자, 이렇게 캐세이 퍼시픽 본사 견학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 드디어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7478F 레트로 도장 실물을 구경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홍콩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여권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버스를 타고 계류장까지 한참 갔고요. 공항의 보안구역이 정말 많아서 금단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이게 항공사의 협조 없이는 일반인인 제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 통틀어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공간, 캐세이의 A350이나 워널드 특도, 그다음에 전용기까지 주기되어 있고요. 에어사이드에서 내려보는 항공기도 좋지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눈높이에서 보는 항공기가 훨씬 낭만 있습니다. 워널드의 맹주 캐세이 퍼시픽. 이제 저 멀리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대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입이 떡 벌어지네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띄는 저 초록색 줄무늬. 전 세계 항덕들이 상추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전설의 클래식 도장이 부활했습니다. 기종은 무려 퀸 오브 더 스카이, 보잉 7478F 화물기. 이거 7, 80년대의 레트로한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747 특유의 웅장한 곡선미를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이 기체의 존재감이 더 미쳤습니다. 747의 2층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이 귀여운 얼굴은 다른 어떤 비행기와도 헷갈릴 수가 없어요. 앞쪽으로 올수록 동체가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솟은 조종석 창문이 보이는데요. 이게 요즘 쌍발 광동체기에서는 느끼기 힘든 위압감이 있습니다. A350이나 787이 좀 세련된 최신 호텔, 그런 라운지 같다면 747은 클래식한 대형 여객선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오늘은 화물기긴 합니다. 굉장히 크고 묵직하고 약간은 비효율적일지는 몰라도 한 시대를 대표했던 기체만이 가진 카리스마가 있어요. 화물기로 이렇게 공항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80주년 레트로 도장까지. 747에다가 이 레트로면은 솔직히 좀 반칙이죠. 꼬리날개 쪽으로 오면 이번 8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로고가 박혀 있고요. 하단에는 7478F의 상징, 거대한 GE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개. 이게 모형이 아니고 실제 운용되는 항공기의 엔진이에요. 거기다가 초록색 라인이 엔진 카울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이어지는 게 이번 도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잠시 기체 아래로 들어가 볼게요. 747의 웅장한 메인 랜딩 기어, 그 다음에 복잡한 유압 라인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확실히 아래에서 보니까 더 날것의 기계적인 멋이 느껴집니다. 시선을 기수, 그러니까 비행기 코 쪽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전 세계 항공 팬들의 심장을 때리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747만의 특권이죠. 노즈 카고 도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치 웃는 모습처럼 거대한 공간이 드러나는데요. 항덕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의식 같은 장면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 모습을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전율이 돋아요. 카고 도어를 열면 대형 화물을 바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이 구조 때문에 747이 오랫동안 대형기 화물기 시장에서 특별한 위치를 지켜온 것 같습니다. 초록색 코를 치켜든 저 위풍당당한 모습. 왜 사람들이 747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지 단번에 이해가 돼요. 오늘 80주년 도장과 어우러지니까 정말 압도적인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이 앵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열릴 때는 거대한 입구가 드러나면서 확 압도하는 느낌이었다면 닫힐 때는 또 묘하게 조용히 장면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행사는 747의 노즈 카고 도어가 다시 닫히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가 엄청난 쇼나 퍼포먼스 중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747이라는 기체가 워낙 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굳이 뭔가를 더 얹지 않아도 충분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하면 보통 홍콩의 라운지나 장거리 비즈니스석, 그 다음에 프리미엄 항공사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그 이미지 뒤에 있는 캐세이의 역사랑 기반을 조금 더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물론 오늘 행사 너무 거창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항덕의 입장에서 보면 캐세이 클래식 도장을 입은 747 화물기가 눈앞에 있고 그 앞코가 실제로 열렸다 닫히는 장면을 봤다.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장면, 노즈 카고 도어가 열리던 순간을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80년의 기간만큼이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됐습니다. 얼마 전에 캐세이 서울 팝업 가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직역하면 서울, 우리는 함께 먼 길을 날아왔다. 요런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비행거리라기보다는 캐세이 퍼시픽과 한국 노선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함께한 66년, 이 긴 시간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 승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재, 그리고 좋은 시간대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탑승기는 아니었지만 항공사라는 브랜드가 단순히 좌석과 기내식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항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